독해력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안 읽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독해 능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사고력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반갑습니다.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고력 연구만 한 20년 해온 GPS 교육연구소장 박주봉입니다. 우리가 문해력을 하면은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문맹에서 탈출해서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단계. 두 번째는 그 의미의 이면, 속뜻, 즉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그거에 따르는 판단,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기의 주체적인 판단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문맹인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2단계 해석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독해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해력은 사실은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하고 학습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맥락을 이해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학습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습 정보는 결국은 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한 가지 AI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급속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많은 것을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힘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의문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낼 수 있느냐, 즉 질문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와 있어요. 근데 독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독해력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 된 것만 읽는다. 당연히 글로 된 것만 읽겠지만 말로 된 거, 이제는 미디어 자체가 이미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리딩이 아니고 리터러시라고 하는 확장된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비디오를 통해서도 정보가 들어가고 지금 데일리 어썸만 해도 정보예요. 근데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끄집어내서 어떤 질문, 의문점, 문제점들을 파악해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독해력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AI가 어떤 답변을 줬다고 했을 때도 그 답변 준 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갈수록 이 시대에서는 독해력이 중요해질 거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해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 문해력 중에서 저희는 좀 더 좁혀서 학습에 포커스를 둔다면 독해력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해독 단계 있죠. 1단계.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읽지를 못해요.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독해 단계. 독해 단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서 교육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좀 더 올바른 방향을 탐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독해 능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사고력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뭘 나한테 하라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해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정보가 뭐고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독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불필요한 단어, 불필요한 용어에 매몰돼 가지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을 우리가 보통은 긴 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수학 문제도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에도 독해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필요한 거죠. 긴 글에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그것들을 명료하게 여기서 필요한 요소, 불필요한 요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의미는 뭐다. 겉은 이렇게 돼 있지만 속뜻은 뭐다. 이런 것까지 파악해내는 능력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한 예를 들면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주어진 문제는 올바르다. 내가 할 일은 그 올바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보통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깨뜨려 주기 위해서 모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를 출제를 했어요. 일부러. 정답은 뭐냐면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아이가 극히 소수라는 거죠. 우리가 독해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그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바로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저희가 일부러 좀 진단 검사를 만들었어요. 강약점을 좀 체크하는 것으로 좀 만든 게 있는데, 독해라고 하는 부분은 국어 시간에 배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리한 건 17가지 정도 관점에서 글을 보는 연습을 하면 독해 훈련은 굉장히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 하나의 글을 읽을 때 17가지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각각에 들어가 있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어떤 부분이 좀 강하다, 그럼 뭐를 좀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진단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90점 정도가 나오면 매우 우수한 상태, 그리고 80점 정도가 나오면 자기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상태로 보고 있고요. 70점대가 나오면은 내 거를 겨우 이해하는 평균선, 일반적인 아이들의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5학년을 예로 들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해도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애. 근데 한 70점대다 그러면 한 5학년 수준 걸 하는 게 맞는 애. 근데 한 5, 60% 나왔다? 50% 나오면 그럼 부족하네. 실제로 아랫단도 부족할 거예요. 60% 정도 좀 미흡,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8, 90점이 나오는 얘가 10%?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중간선 아니면 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문해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일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거다. 저는 독해력을 높이는 것을 어떤 학원에 가서 해라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데만큼 해라라는 거죠. 근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하면 국어 교과서입니다. 국어 교과서의 지문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국어 교과서를 보면 각 단원별로 목표가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이거를 배울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거를 배울 겁니다. 그 목표를 잘 읽어보고 그거를 글을 읽을 때 아이한테 자꾸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면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국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게 대개 한 4학년 이후부터 가르칩니다. 그 전 단계는 읽기 수준을 가르쳐요. 아까는 문맹 타치 단계. 그 다음에 독해 단계 넘어와서 교과서에서 훈련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것이 뭐 교과서를 이렇게 다 따라서 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질문 만들기라도 해라. 같이 책을 읽었다든지 또는 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짧은 글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네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래? 그러면은 아이는 이거는 엄마한테 좀 물어보면 엄마는 모르겠지 뭐 이런 것들 찾아내지 않겠어요? 그 찾아내는 그 관점들이 바로 국어에서 배우는 그런 전략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책을 읽어보거나 글을 읽어보면 독해 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해 훈련을 지금 해도 되는 단계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필요도 있는데, 애한테 읽어보게 하셔야 돼요. 읽는데 유창하지 않고 혀가 꼬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럼 일단 그거부터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체크를 해 보시면서 훈련을 하면은 아마 독해력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책을 읽는 방법인데, 책을 읽을 때 좀 여유를 갖고 읽도록 해줘라 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 커지는 거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질문 하나 만들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은 줘라. 그러면 꼭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독해력을 많이 높이는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기 교육에서 애들이 보통 5, 6세 되면 한글 다 배우고 하는데, 그 배우는 것이 적정한 아이가 있고 아이한테 뇌에 부담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 정도 수준 돼야 될 거다. 그거는 정해지질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읽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익혀야 된다. 왜? 우리가 말을 하고 듣는 거는 자연적으로 익혀져요. 내가 그 언어 환경 안에 들어있으면. 그렇지만 문자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다 후천적인 상황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초3 이전에는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초4 이후부터 독해, 즉 속뜻을 파악해 나가는 단계로 나아가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독해 훈련을 받으면 독해력은 개선이 됩니다. 인간은 늙어 죽을 때까지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도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부모들이 독해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아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어른도 사실은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른이 독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은 이미 초등, 중등, 고등 하면서 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읽기 전략들을 익혀왔기 때문에 자기가 실전에 적용해보는 거고, 이 아랫단 애들은 그런 읽기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가 안 된다. 발음들이 너무나도 제각각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읽으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학 문제 풀 때도 생각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글을 읽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독해력이 커지려면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도록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글자 이전에. 그래서 아까 사고력 훈련을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고력 훈련과 독해력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요. 언어 읽기라든지 읽기의 유창성이라든지 이거는 사고 훈련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고 상상이 적용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으로 바꿔내는 것. 독해력을 키우려면 일단 아이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책 많이 읽으면 독해력 커질 거다, 또 문해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아이들한테 억지로 책을 읽히는 그런 강제성, 아이가 책을 정말 싫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짧은 글은 독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 문제 같은 거 예를 들면 2줄짜리 문제도 있고 3줄짜리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장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의 길이 가지고 독해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긴 책을 무리하게 읽게 되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책을 읽기 싫으면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어휘가 지금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읽어도 뭔 말인지 없으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럼 재미없으면 책 안 읽겠죠. 그럴 경우에는 꼭 책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같이 걸어가면서도 간판 하나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떠있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독해의 어떤 시작이고 훈련의 방법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 글 읽어야지 독해력이 커진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나 문해력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수능에서도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독해 문제집을 열심히 또 푸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독해 문제집을 풀 때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 즉 프레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르게 다 반영해 놓은 문제집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왜곡되거나 쏠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독해 문제집을 풀었다고 해서 독해가 커질 것이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70% 언더애가 중학교에 가가지고 국어 A등급 받았어요. 쟤는 뭐 읽어도 사실과 주장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중학교 국어 시험에서 A등급을 맞을 정도로 바뀌어요. 독해력은 의도적인 읽기를 훈련을 시키면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 의도적인 읽기를 하는 전략이 아까 교과서에 나온 저희가 한 17가지로 정리했다는 바로 그런 독해 전략들이에요. 국어는
그러면 언제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트레이닝을 하면 바뀔 수 있다. 게임만 하던 애가 공부하는 애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뭐냐? 국어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봐도 사회를 봐도 과학을 봐도 글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교과서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데 이 케이스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게임돌이가 공부하는 애로 바뀌었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한 4, 5학년 되는 애들인데 수학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능력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훈련이 되게 되면 기본이나 이쪽 개념에 있던 아이가 응용을 넘어서 심화까지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단 지금 풀지 못 풀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이 문제가 뭘 하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부딪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혀 보는 것은 사고에서 말하는 자기 문제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돼 있는 아이들은 여기서 바로 그걸 부딪힙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약간 두려움을 갖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독해가 되면 기본 개념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도전한다. 이것이 큰 차이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수학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면은 개념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수학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와 필요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거를 분리해내는 것만 해도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될지가 명료해지거든요. 그런 부분, 즉 독해를 키웠는데 수학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독해력은 모든 학습에 있어서 베이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고 훈련을 시켜줘라.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도, 5학년도, 중학교 1학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이 말을 좀 경청을 해줘라 라는 것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문해나 독해 막 이렇게 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의 기본 바탕은 언어에 대한 기본 베이직이 형성이 된 뒤에 문자가 얹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자를 모르더라도 말로서 생각을 표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이 제대로 형성이 된 아이들은 그것이 문자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뀐다는 것에서 적응하기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경청해 두고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계속 표출하게 만들어줘라. 아이의 생각을 들어줘라. 이것이 아마 독해 훈련이 됐든 문해 훈련이 됐든 가장 중요한 베이직인 것 같아요. 문해력은 보통 글 읽고 혼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게 안 돼 있으면 글 읽고서 이해한다? 그러면 수능에서 시험 잘 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꼭 해줬으면 하는 거는 애하고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해라. 이건 사고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아까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책 많이 읽으면 독해 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려라. 그래서 아이한테 억지로 책을 읽게 하지 마라. 책은 읽히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읽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읽게 해야지 누군가 읽힌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뭐 한 달에 몇 개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원한다. 읽어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안 읽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환경입니다. 엄마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도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도서관을 가는 날은 이날로 정하자. 그러면 아이도 그때는 가게 되고 책을 접하게 돼 있어요. 책을 접하면서 책에 대해서 계속 중요성이나 읽고 싶은 것을 호기심을 만드는 거지 강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호기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라. 강제로 많이 읽으면 잘한다. 이 생각은 버려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